어, 야당의 당원 교육에 왜 유영철이 등장을 할까요?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로 알려진 이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16명을 죽인 어민 2명 흉악범, 살인범이다 주장을 해왔는데 이들을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비유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올까요?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까지 했던 엽기적 살인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그 화면 그대로예요.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서 김정은 눈치 보기냐? 아니다. 3년 전에 무려 1,000명 넘게 귀수를 했다. 국가안보실 기록도 지웠냐? 아니다. 봉인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북송 사건 아니고 흉악범을 추방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유영철을 소환을 했는데요. 물론 뭐 당원 교육 자료 제포니까 내부용이겠죠.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원 교육 자료니까 내부용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지금도 민주당 측에서는 이 강제 북송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보다는 흉악범 프레임 그리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두 가지 논리로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흉악범이라는 16명의 살해범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그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의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97년 탈북민의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같은 흉악범, 살인 등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보호 탈북자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는 왜 그러면 이 사람을 서둘러서 보냈는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유영철 씨와 유영철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유영철과 이 북송어민 둘을 같은 급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숫자가 흉악범의 그 근거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잔인성, 그다음에 의도된 계획성, 그다음에 사실 살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흉악범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떻게 연쇄적으로 살인마처럼 죽인 유영철하고 자기가 선장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일시 격분해서 사실 살해했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술을 내용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좀 더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16명 살해한 어민 2명이 흉악범이고 1년 가까이 20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 유영철 사형이 선고가 됐고 근데 장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게 논란의 본질이 흉악범이냐 아니냐 보다도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냐 혹은 귀순자를 무시했냐 아니면 그 김일군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냥 몰래 보낸 거 아니냐 이 세 가지인데 그 당원교육절에서 흉악범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지 뭐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가지로 진실 규명이 돼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북송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이라든지 뭐 귀순 의사가 진정성 있었는지 이 여부가 처음에는 쟁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흉악범이 아니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 사건이 좀 진실 규명에 좀 더 본질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죽였다고 자백을 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그거에 대한 자백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당원들에게 좀 더 알림으로써 좀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을 좀 교육하고자 했던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응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것인데 정치적으로 좀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권 내부에서 좀 북풍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처음부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원 교육 자료에 이런 얘기들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당원 교육에 유영철 이름까지 나오고요. 다음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의혹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 어민의 배를 납포하기 전에 강제 북송을 계획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단히 당혹스러워서 이미 이 사건은 잘못됐다고 저는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벌써 전 정부에서도 야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정말 절속으로 처리했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흐름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어느 정도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혹이 불거진 건 이 내용인데요. 사실 강제 북송 관련해서 왜 절차도 좀 어기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급하게 돌려보냈냐 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박 납포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 전에 조사하고 보고해야 된다. 과거 중대범죄 저지른 탈북자 추방한 사례 있느냐라고 했고 납포 당일에는 북송 계획까지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저렇게 이 뭐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는지 납포도 하기 전에 질의를 했고 또 납포한 당일에는 이 북송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 국정원에 요구를 했다라면 이것은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월남한 이 어민들을 북송할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 좀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청와대 그 안보실 관계자와 그리고 당시에 이 관여했던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만으로도 이 당시 상황을 뭐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그 담당자들이 이 진실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걸 꺼냈단 이유는 강제 북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대 사법 체계가 설립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도요. 잔다르크도 종교 재판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형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대 사법 체계가 도입되면서 누구든지 간에 흉악범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요. 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죠. 신체적인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 이번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헌법 4조 4조를 언급한 이유가 결국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받을 권리를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묵살됐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국가안보실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북한으로 송환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저 메시지까지 만나봤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까지 저희가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